안녕하세요. 오늘은 문법 요소와 어휘를 나가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높임 표현은 이미 자습서를 통해서 진도를 나간 적이 있죠. 오늘은 프린트를 나갈 건데 높임 표현 했으니까 넘어가고 문법 요소와 어휘를 빠르게 정리한 후에 시간 표현 그리고 피동 표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첫 번째 시간은 못 찍어서 첫 번째 시간 것은 따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따라와 주세요. 프린트는 학원 책상 위에 있고요. 각자 이름 쓰여져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됩니다. 문법 요소와 어휘 해볼게요. 발화를 먼저 볼 건데 발화가 무엇이냐면 화자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 느낌 등이 의사소통 상황에서 문장 단위로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단어 그런 것들은 발화라고 할 수 없어. 입 밖으로 내놓은 것들에서 문장 형태인 것을 발화라고 합니다. 이 발화는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로 나뉠 수 있습니다. 직접 발화는요, 종결 표현이 화자의 의도와 일치하는 것을 말해요. 내가 창문 좀 열어라 라고 하면 열어라 라는 이 종결 표현이 창문 열어 라는 나의 의도와 일치하죠. 이러면 직접 발화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 춥다.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와서 너무 춥다. 춥다. 너무 춥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한다면 종결 표현만 봤을 때는 춥네, 추워, 춥다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나의 의도를 파악해 보자면 그 안에는 추우니까 창문 좀 닫아줘 라는 의도가 들어가 있겠어요. 그래서 간접 발화는 종결 표현과 의도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종결 표현이 언제나 의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의도를 파악하려면 맥락을 잘 파악해야겠다. 담화는요, 둘 이상의 발화와 문장이 맥락 속에서 연속되어 이루어지는 말의 단위입니다. 즉, 발화 더하기 발화. 발화가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을 모이는 것, 그런 연속된 말의 단위를 담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담화에는 응집성, 응결성이 있다. 그렇구나. 담화 맥락은요, 담화를 둘러싼 상황을 의미해요. 우리 방금 전에 문 좀 닫아줘 라고 직접 말할 때도 있었지만, 춥다, 춥다, 너무 추워. 이런 것처럼 담화 자체는 춥다지만 그 맥락을 보면, 시공간적 배경을 보면, 그리고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를 보면, 담화의 의도와 목적을 보면 다른 의미인 경우가 있었죠. 이런 것처럼 담화를 둘러싼 상황을 잘 고려해야겠다. 맥락에는 언어적 맥락과 비언어적 맥락이 있겠어요. 비언어적 맥락은 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이런 것이 있구나. 문법 요소는요,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데 쓰이는 표현으로 특정 어휘나 어미, 접사, 조사 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의도나 생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담화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해야겠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누구가 누구를 때린다 이런 식으로 문법 요소를 정확하게 말을 해야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하게 드러낼 수도 있을 것이며 선생님한테 말할 때와 친구한테 말할 때는 존댓말, 높임 표현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의도나 생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단어와 상황을 잘 맞게 사용을 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문장 성분을 먼저 볼게요. 우리 문장 성분 의문의 변동할 때도 짧게 살펴봤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짧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성분은 누구랑 누가 결정할 거냐면 조사와 어미가 결정한다. 이거는 사실 우리 지금 시험 범위는 아니고요. 여러분 언어 매체 그러니까 모의고사 풀 때 좀 알아두면 좋은 것 같아서 가져온 부분이에요. 주성분은 빼서는 안 되는 거야.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성분을 주성분이라고 해요. 그건 바로 주어. 동, 동작이나 작용의 주체를 말하죠. 또는 성질이나 상태를 지닌 대상을 말하죠. 주어의 동작, 작용, 성질,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서술어. 서술어의 동작이나 작용의 대상은 바로 목적어.
그러니까 주체는 주어, 동작작용 성질 상태는 서술어, 작용의 대상은 목적어. 보어는요, 불완전한 서술어를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복격조사, 이런 것을 보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수지가 시인이 되었다. 되다가 있네? 그럼 얘는 일단 서술어겠어요. 되다니까. 수지가 라고 하네요. 수지가. 그럼 얘는 주어야. 여기까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신이가 없다면 수지가 되었다. 뭐가 됐는데? 신이 되었다. 이렇게. 보어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는 건데요. 특히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이 이가를 보어라고 합니다. 복격조사 이가가 붙은 보어. 이가는 주어에도 있기 때문에 주격 조사에도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그러면 위치를 보세요. 되다 아니다 앞에 오면 보어입니다. 또 있어요. 뭐 있을까? 도리미가 도리미는으로 가보자. 도리미는 아니다. 되다 아까 했으니까. 도리미는 아니다. 뭐가 아닌데? 뭐가 빠진 것 같죠? 여기에 뭐가 와야 될 것 같아. 선생님이 아니다 라고 하면 이 아니다 앞에 오는 이것이 복격조사 이가에 해당되고요. 얘는 보어가 되겠네. 이런 것이 바로 보어입니다. 그러니까 보어는 주성분이야. 없어서는 안 되는 말이야.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부속 성분은 필수적이지 않은 거야. 꾸며주는 말이겠네. 꾸며줄 때는요. 체언을 수식하는지 용언을 수식하는지를 나눌 수 있겠는데요. 체언을 수식하는 것을 관형어 라고 합니다. 참고로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를 의미해요. 그리고 주로 용언을 꾸며주는 것은 바로 부사어. 하지만 부사어는요, 때때로 관형사나 절이나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합니다. 이거 꼭 알아주세요. 나중에 한참 뒤에 배웁니다. 예외적인 사항은요, 일부 두 자리 서술어와 세 자리 서술어에는 부사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것을 바로 필수적 부사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근데 알면 좋아서 제가 넣었어요. 짧게 설명을 해줄게요. 아까 이걸 한번 가져와 볼까? 수지가 시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 서술어는 되었다야. 서술어 빼고 자릿수가 몇 개 있냐면 1개, 2개. 그럼 얘는 두 자리 서술어겠네. 이런 걸 두 자리 서술어라고 해요. 두 자리 서술어는 일단 주어와 서술어는 반드시 있어야 돼.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될까? 목적어가 있어야겠죠? 또는 보어가 올 수 있겠어요. 아까처럼. 그 다음 목적어 보어는 필수적인 성분이니까 있어야 되는 거 알겠어. 그런데 가끔 필수적 부사어가 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시를 들어줄게요. 수지가 향한다. 수지가 향한다. 주어 있고 서술어가 있어. 그런데 뭔가 빠진 것 같죠? 어디로? 어디로 향한대? 학교로. 이때의 학교로는 부사어지만 없으면 어색해. 꼭 있어야 되는 부사어야. 그런 걸 필수적 부사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사어가 가끔 어쩔 때는 필수적일 때도 있구나. 그런 것을 필수적 부사어라고 하는 거예요. 밑에 나와 있어서 한번 볼게요. 세 자리 서술어는요.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 서술어로 나와 있어요. 이 대표적인 것이 이때 자주 사용되는 서술어가 주다, 삼다, 주다, 삼다, 넣다, 두다인데요. 예문을 보면 수지는 김채원을 얘는 주어,
김채원은 목적어. 삼았다는 서술어. 뭘로? 뭘로 삼았는데? 최애로. 이런 게 필수적 부사어. 아, 부사어는 부속 성분이라 필수적이지 않은 줄만 알았는데, 꾸며주는 말인 줄만 알았는데 어쩔 때는 필수적일 때도 있구나. 그냥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돼요. 독립 성분은 독립어라고 하고요. 문장이 어느 성분과도 문법적 관계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응집성은 글이나 담화에서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이 형식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하나로 묶이는 성질, 즉 내용과 관련된 것이고요. 은결성은요, 문장이나 글의 표면적인 요소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통일된 글을 이루는 물리적인 결합 방식으로 형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렇구나,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페이지는 전부 빠르게 살펴보았습니다. 높임 표현은 지난 시간의 한 부분이라 제가 정답을 채워서 따로 올려줄게요. 높임 표현 가져가기는 그때 했지만 높임 표현 가져가기는 빨리 한번 볼까? 그래도 복습할 겸. 있다가 있어요. 있다는 우리 높임 표현에 직접 높임이 있었고 간접 높임이 있었다. 직접 높이는 특수어휘를 썼죠. 있다의 특수어휘는 뭐였지? 계시다. 간접 높임은 특수어휘를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어말어미 있으시다. 선어말어미 시를 쓰기로 했습니다. 말씀은요, 높임일 수도 있고 낮춤일 수도 있다 그랬어. 어떨 때 높임이지? 남이 말할 때.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남이 말할 땐 높이고요. 내가 말할 때는 낮춘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당신도 야! 당신이 먼저 나한테 시비를 걸었잖아. 이런 식으로 2인칭일 때는 낮춤으로 자주 사용이 되지만 3인칭으로 쓰일 때도 있다. 3인칭 제기대명사. 당신께서는 나를 그렇게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곤 했지요. 이런 식으로 3인칭 제기대명사로 쓰이기도 한다. 간접 높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또 주체와 객체 높임을 구분하자. 선어말어미 시는 주체 높임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높임의 대상이 뭔지 잘 봐야 된다. 높임의 대상이 헷갈리면요, 여러분 약간 버릇없이 예의 없이 바꿔보세요. 싸가지 없이 반말로 바꿔보면 높임의 대상이 확실히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라는 표현은 쓸 수 없다. 저희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 나라는 낮추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주어가 생략된 경우. 유의하자. 잘 살펴보자. 주어가 생략된